안녕하세요, 엔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4월 9번째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9번째라니 많이 찍었네요. 저번에 이어서 제가 경찰서를 갔다 온 이야기 2탄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저희 대표님이 경찰서를 다녀왔고요. 두 번째는 제가 고소를 하기 위해서 경찰서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도 좀 흥미진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기당한 게 어떻게 보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재밌죠. 왜 당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오늘 이야기도 흥미진진하실 거예요. 재미있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필자생님 강의를 수강하고 나서 다채널을 입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어렵다는 카카오 선물하기를 입점을 하고 싶었어요. 거기가 제일 끝판왕 같아가지고 거기를 입점하면 나머지는 좀 수월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카카오 선물하기를 입점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이제 좀 검색을 해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입점을 좀 잘할 수 있을까? 카카오 선물하기 입점을 위해서 서칭을 하다가 아이보스라는 사이트에서 저같이 카카오 선물하기 입점하기 위해 대행사를 구하는 글을 몇 개를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생각을 했죠. 대행사가 있는 건가? 그러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분에게 좀 의뢰를 해서 좀 수월하게 들어가는 게 더 시간을 아끼거나 단축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얍삽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맡기는 게 더 맞다고 생각도 했는데요. 그때 저희 디자이너 분께서는 그래도 우리가 먼저 해보고 안 되면 맡기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제 욕심에, 빠르게 입점하고 싶은 너무 강한 욕심에 그 말을 무시하고 극단적으로 대행사를 구하게 됐죠. 아이보스 게시판에 다른 분들이 올린 것처럼 저도 동일하게 비슷한 내용으로 공고 비슷하게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제 카카오 아이디를 남겨놓고 연락을 기다렸죠. 그렇게 하루 이틀 정도는 연락이 없었는데요. 3일째 정도 됐을 때 카톡으로 연락이 왔었습니다. 이제 쉽게 아이보스를 보고 카카오 선물하기 입점 대행사를 구하신다고 하여서 이렇게 연락을 드렸다고 하면서 이제 저하고 대화를 이어가게 됐죠. 그때는 약간 설레었어요. 대행사가 구해졌구나. 카카오 선물하기 입점도 현실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대화를 이어갔죠. 우선 저는 이제 금액부터 여쭤봤어요. 이 대행사 분이 금액이 너무 높다면 하지 말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대행사 분에게 금액을 여쭤봤는데 카카오 선물 입점하는데 대수수료는 60만 원밖에 안 한다고 하셔서, 그때도 약간 이거 사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가끔은 하고 있었지만 60만 원 정도면 한번 도전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우선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이상한 게 있었어요. 그분은 프리랜서라고 하면서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고 하셨고, 그래서 세금 계산서도 발행이 어렵다고 하셨고요. 그러면 저는 그분의 전화번호와 이름만 알고 이걸 진행해야 되는 리스크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욕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카카오 선물하기 입점하고 싶은 너무 강한 마음이 그 정도는 감수해도 괜찮겠다. 솔직히 이제 사기라고 해도 60만 원 정도는 뭐 경찰서를 가든 뭘 하든 투자해볼 생각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알죠? 그래도 이제 저도 약간의 걱정은 돼서 뭐 어떻게 본인을 믿고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겠냐 여쭤봤고, 그분이 그 전에 했던 분들에 대한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이제 캡처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제 카카오톡 계정에 판매 채널에 이제 그분을 매니저로 초대를 하면 그분이 이제 저희 판매 채널 매니저가 돼서 저희 정보나 아니면 이제 저희가 그분을 추가했다는 그런 이제 화면을 저희 거 아닌 이제 다른 분들 거를 캡처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진행을 했다. 그리고 이 업체도 카카오 선물하기 입점되어 있다 라고 보여주면서 그 전에 자기가 했던 업체 사업자 등록 번호까지 이렇게 좀 캡처해서 보여주셨어요. 그 업체 한번 전화를 해볼까? 확인을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저는 신뢰를 더 그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분을 더 신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사기면 그분이 이제 다른 분이 또 저한테 연락이 왔다면 다른 분한테 맡겨볼 텐데 이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잘. 여튼
그분이 그렇게 약간의 저를 안심시키는 파일들을 보여주면서 믿고 한번 해보자고 하셔서 그분이 요청하는 자료를 드렸습니다. 제가 입점하려고 했던 상품들하고 그 전에 디자이너와 저희도 나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 파일을 전달해 드리고 저희 상품에 대해서 정보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본인이 한 일주일 안에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저에게 공유를 해주고 카카오 선물하기 입점 진행을 하고 나서 연락을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돈은 바로 그날 입금했습니다. 60만 원 입금해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그렇게 약속한 날짜가 되었는데 상세 페이지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늦어지나 싶어서 좀 더 기다렸습니다.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지나고 나서 아주 엉망인 상세 페이지 하나를 주셨어요. 거기에 상세 페이지엔 카카오 프렌즈 이런 약간의 이제 캐릭터들이 좀 들어간 약간 주변 테두리에 막 그런 것만 좀 넣고 말도 안 되는 약간 뭐 이게 맞나 싶을 정도의 상세 페이지를 주시면서 이걸로 입점을 진행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맞나? 그때부터 계속 의심은 갔습니다. 그래도 뭐 저보다 그분이 먼저 이런 거를 해봤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원래는 저희 거 파일을 보여주고 이렇게 저도 입점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하게 되면 한번 까이고 나면 더 심사 받기가 어렵다고 저를 약간 불안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믿고 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이상해지는 게, 지금 입점 심사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가 그쪽 담당 MD랑 소통을 좀 해봤는데, 브랜드 탭이라는 이제 카카오 선물하기 브랜드 채널이 있는데 그쪽에도 입점하면서 같이 하게 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또 제시를 해주시면서,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고 여쭤봤더니 추가 비용을 내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60만 원을 내야 된다고 하셨고 10만 원을 깎아준대요. 그러면서 50만 원만 입금하면 여기서 바로 좀만 자기가 진행하면 된다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왕 하는 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50만 원을 또 추가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언제 입점 심사가 끝나나 기다리고 있었죠. 뭐 2주 안에 될 것 같이 얘기를 해주셨고, 2주 아니면 모든 게 결판이 날 것 같아서 저는 그때가 추석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계속 기다렸죠. 이제 돈은 들어갔고, 이게 사기면 제 돈이 우선 날아가는 거니까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믿고 기다리는 것 빼고는. 근데 이게 참 사기가 진짜 별거 없는 게요. 제가 원하는 거를 상대방이 교묘하게 좋은 말로 설득을 시키면 저는 자꾸 그게 현실인 것처럼 믿고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약속 날짜가 어기고 점점 신뢰가 깨져도 이제 저는 발을 빼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자꾸 저도 그 사람 말만 믿게 되더라고요. 믿고 그냥 사기가 아니길 바랬던 것 같아요. 우선 사기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귀찮아져야 될 일들을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제일 큰 실수 하나를 하게 되는 게, 처음에 이걸 너무 신뢰를 하고 믿고 제가 주변 지인들에게 이렇게 카카오 선물하기 입점을 대행사를 해서 진행을 했다고 했고, 그거를 또 몇몇 분께 공유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분들도 저랑 동일하게 카카오 선물하기 입점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의뢰를 하게 됩니다. 무려 5명이요. 그렇게 그 사람에게 약속 날짜가 자꾸 어겨지고, 이제 저는 궁금했어요. 이제 뭐라고 변명하는지도 궁금해졌고, 어디까지 한번 얘가 거짓말을 하는지도 궁금했고요. 그래서 계속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별의별 말이 다 나오는 게, 솔직히 이렇게 자기가 입점해서 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자기는 그 MD랑 서로 돈을 주고 그분이 저를 입점시켜주는 거니까 이게 생각처럼 쉽게 되는 게 아니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된다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저희에게 시간을 계속 벌더라고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중간에 자기가 분명히 프리랜서라고 했는데 뭐 이번 달 실적을 맡고야 된다는 둥 뭐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50만 원을 저에게 빌려달라는 거예요. 초반에, 아주 초반에. 그땐 제가 그분을 많이 신뢰하고 있을 때였죠. 저는 그 신뢰를 깨지 않기 위해 50만 원을 빌려줬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짜가 됐을 때 돈을 못 받으면 저 혼자 그냥 폭망했어야 되는데, 그때 제 친구 한 명이 그 의뢰한 비용을 가지고 저한테 50만 원을 갚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의 신뢰를 좀 더 돈독하게 만들어줬죠. 얘 돈 빌리고 사기꾼이어서 돈을 안 갚았을 텐데 돈도 갚고. 여튼 그렇게 해서 친구도 물리고 주변 지인들도 물리고 중간중간 저한테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저는 어느 순간부터 돈을 빌려주지 않았죠. 웃긴 놈이에요. 억울하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석에 저희끼리도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을 이제 깨졌으니까 어느 날까지 안 주면 다 취소하겠다. 저희 대표님 중에 한 분이 좀 강하게 어필을 했었어요. 근데 이 녀석이 결국에는 잠수를 타면서 연락을 안 받습니다. 전화기는 켜져 있는데 말이죠. 아, 이제 이거 사기구나.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면서 이제 그 사람에게도, 그 사기꾼에게 형사고소 할 거니 형사고소 가기 전에 돈을 다 취소해주고 입금해거라 했는데 개풀 뜯어먹는 소리였던 거죠. 할 테면 하라지 이런 마음 같았어요. 안 읽어요, 저희 카톡을. 그렇게 돼서 우선은 제일 먼저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와 제 친구가 먼저 경찰서를 갔습니다. 그땐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어차피 중고나라에서도 거래를 하고 사기를 쳐도 잡아내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선. 그 전화번호와 계좌가 본인께 맞다면 분명히 저희는 잡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경찰서를 방문을 하게 되죠. 그렇게 사건은 접수가 되었고, 저는 사건 접수한 내용을 캡처를 해서 그 사기꾼 분에게 친절하게 카카오톡으로 보냈습니다. 혹시라도 볼까봐. 근데 보긴 보더라고요. 이게 아마 경찰서에서 연락이 가서 본 것 같아요. 근데 대꾸가 없어요. 그 후로 연락은 한 번도 오지 않았고, 경찰서에서 이제 중간중간에 사건에 대해서 전달을 해주신 내용을 보니까 그 사람은 고양시에 살고 있었고 전화번호와 통장은 본인께 맞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연락을 안 받아도 문자로 어떻게 사건 접수가 됐으니 방문하라고 내용이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자를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그 사기꾼이 아마 조사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검찰 쪽으로 넘어간 것까지 확인을 했고요. 검찰에서는 내용이 부족하다면서 다시 경찰서로 사건을 돌려보냈고요. 현재 상황은. 그렇게 되면 경찰은 또 그 사기꾼을 불러서 또 조사를 해서 사건 내용을 더 보충해서 다시 검찰로 넘기겠죠. 그러면서 보는 게 이 자식은 이걸 한두 번 해본 놈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좀 더 확인을 하고 했으면 저 아닌 다른 분들은 그렇게 당하지 않았을 텐데 저 한 명 때문에 다른 대표님들이 불편하게도 이런 사건에 휘말리게 돼서 그 부분이 제일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제 돈보다는 우선 빨리 그 자식이 다른 대표님들 돈이라도 빨리 돌려드리고 전 마지막까지 합의를 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제가 다른 대표님들에게 실망을 끼쳐드린 게 제일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라서. 그 사기꾼도 벌금을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받은 것보다 벌금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으니까 저렇게 배짱 장사를 하고 있지 않을까. 뭐 벌금 떨어지면 이제 또 민사로 가야죠. 그렇게 민사라도 가서 괴롭혀서 최대한 한번 매겨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분을 만나 뵙게 되는 날은 아마도 민사재판을 가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분의 정보는 아직 개인정보여서 제가 뭐 올려드릴 수는 없고, 좀 이따가 형사고소했던 그런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 좀 해가지고 한번 공유도 좀 해보겠습니다. 저한테는 뭐 그래도 이렇게 컨텐츠로 하나라도 남아서 이렇게 여기서 카메라 켜고 얘기는 하지만 다른 대표님들에게는 지금도 죄송한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제가 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뭐 여러 가지 도움을 드려서라도 뭐 그 이상 가치를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튼 마음속에 새겨놓고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들. 이렇게 제가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했고요. 뭐 보시다시피 하고 싶은 욕망이 너무 크니까 앞뒤 안 가리고 이렇게 불나방처럼 덤벼들었다가 걸려들었죠. 그리고 카카오 선물하기는 지금도 입점을 못했습니다. 대신 필자생님에게 상품을 제공해드리고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판매는 하고는 있어요. 여튼 대표님들도 만약에 이런 이제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좀 더 주변을 알아보시고 정보를 알아봤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다음 사업일기 10편은 쿠팡에서 판매 정지를 당해서 판매 정지 당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판매를 못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이버에서는 중복 상품이라고 하면서 상품을 삭제하지 않으면 스토어가 정지된다는 경고 메일을 받았었고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참 시련이 많았네요. 사건 사고가 있어서 좋은 걸까요?
컨텐츠가 만들어져서 좋은 걸까요? 여튼 그런 게 올 때마다 생각은 합니다. 컨텐츠구나. 그러면서 자기 위로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들도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극히 드물긴 하지만 저는 쿠팡에서 정지를 2번 이상 받아봐가지고 받을 때마다 놀라긴 하는데요. 어쩌겠습니까? 제가 잘못해서 받았겠죠. 마음 아픈 일들이지만 감내해야겠죠? 온라인은 진짜 안 보이는 공간에서 소리 없이 전쟁을 치르는 곳 같습니다. 경쟁자들의 그 신고와 나를 죽여야지 살아남는 그런 무자비한 곳 같아요. 아무튼 사업일기 10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오락가락합니다. 그동안 12월에 그게 따뜻하고 비가 오더니 갑자기 한파가 오고 그 한파 속에 서울을 갔다 왔습니다. 날씨가 점점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날씨 속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들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적게 일하시고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없는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마 다음 영상은 새해에 업로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